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22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부동산 관련 임차권 등기 명령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총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우선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 볼까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임차인의 대항 요건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은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즉 주민등록이 필요하고요. 해당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대항력에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가 건물은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의 3조의 1항 보시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111조에 따른 사업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유지되려면 점유 플러스 주민등록, 사업자 등록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데요. 해당 법리 때문에 만약 임차인이 임대기간이 끝난 후에 이사를 옮기고 싶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이사를 가지 못하게 되고 곤란에 빠질 수 있는데요. 이런 폐단을 국가에서 보완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제도가 우리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다시 한번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즉 해당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신청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구, 시군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3의 제1항을 보시면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면 1항에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 통고에 따른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 통고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해당 근거는 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면 토지, 건물, 기타 공정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간의 약정은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주택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 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민법 제625조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 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해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 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해당 근거는 민법 제627조를 보시면 되는데요.
제627조 보시면 1항의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해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2항 보시면 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 부문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묵시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항을 보시면 되는데요. 제6조 2에 보시면 1항에 제6조 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즉 묵시적 갱신이죠. 같은 조 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2항 보시면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체결한 후 임차주택이 멸실되어 잔존 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 해당 근거는 민법 제627조에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해당 근거는 임차권 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5호에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 및 차임, 이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7조에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는 전세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임차권 등기명령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 후 관련 첨부 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해당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3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은 첫째, 사건의 표시, 두 번째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세 번째는 대리인이 신청할 때 그 성명과 주소, 네 번째는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 다섯 번째는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금액 및 차임, 여섯 번째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 일곱 번째는 첨부 서류의 표시, 여덟 번째는 연월일, 아홉 번째는 법원의 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 제출 시 첨부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면 해당 임차권 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명시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 증명서,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예를 들면 건축물 대장이 되겠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증서, 신청 당시에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그리고 신청 당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적혀있는 임대차 계약증서, 마지막으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 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3의 제8항을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 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해서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의 효과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이 유지될 수 있는데요. 임차권이 임차권 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 등기 이후에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 상실하지 않습니다라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3의 제5항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여전히 종전의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의 취득입니다.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임차권 등기가 마쳐지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취득하게 됩니다. 해당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3회 제5항,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취득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이전에 임차주택에 대한 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매각 허가를 받은 매수인에게 대항하거나 그 담보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게 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 폐지. 여기 보시면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라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3회 제6항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면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 즉 임대차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를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임차권 등기 후에 소액 임차인에 의한 최우선 변제권의 행사로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이 입을지 모르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합니다. 그럼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부동산 관련 임차권 등기 명령 소개합니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임차권 등기 명령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요건이 유지되려면 점유 플러스 주민등록이나 사업자 등록이 계속 유지되어야만 하는데요. 해당 법리 때문에 만약 임차인이 임대 기간이 끝난 후 이사를 옮기고 싶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하는 수 없이 이사를 가지 못하게 되고 곤란에 빠질 수 있는데요. 이런 폐단을 국가에서 보완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제도를 우리는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3회 제1항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임차권 등기명령 효과에 대해서 요약해보자면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의 유지고요. 두 번째는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의 취득,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소액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 배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글과 영상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글과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를 남기는 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블로그 하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